나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과 함께하는 추억의 저장소 꿀밤. 오늘도 DJ 엘비스 리와 함께해요. 지금 들으신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 노래 제목만으로도 오늘 사연은 음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제 짐작이 맞는지 사연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가 옛날만큼 술 권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지만 여전히 각종 모임에서 술이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보니 아마도 그로 인해 벌어지는 해프닝이나 에피소드를 모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책을 낸다면 꽤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했고요. 단 3번의 음주 체험을 끝으로 술과 영원히 이별을 외쳤는데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처음 음주를 시작한 나이는 무려 5살 때였습니다. 원래 어릴 적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하지만 그때 기억은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5살 먹은 꼬마가 만취해서 손에 든 빵봉지가 찢어져 내용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도 모른 채 비틀대며 집에 돌아가도록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꼬마네 집에 새들어 사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이 주변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주태백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노총각도 동네에서 주태백으로 불리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고 있던 그 주태백 노총각은 퇴근길에 종종 집 근처 대포집에서 막걸리를 들이켜곤 했었죠.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 대포집에서 혼술을 즐기고 있었는데 때마침 술집 앞으로 어린 제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 노총각 아저씨는 혼술이 외로웠는지 어린 저에게 안주거리를 간식 삼아 먹게 하면서 나중엔 술까지 권했던 겁니다. 헌데 달착지근한 그 막걸리를 홀짝거리며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 하늘이 빙빙 도는 거였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도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불려갈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읽다 보니까 이 노총각 아저씨, 아니, 5살 먹은 애한테 이거 막걸리를 먹이는 게 이게, 네, 화가 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용 알코올을 태어나 처음으로 접한 저는 오래지 않아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2, 3학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당시엔 이 개인이 술을 만드는 건 소위 밀주라고 해서 위법한 일이었는데요. 우연히 이웃에서 술을 빚는 데 쓰이는 누룩을 이 선물 받은 할머니께서 그야말로 원조 할머니의 손맛으로 막걸리를 빚으신 겁니다. 그리고 농익은 술을 걸러내고 남은 술찌김이 마치 이 식혜에 떠다니는 밥풀처럼 생긴 술밥을 따로 모아두셨다가 학교에서 돌아온 사랑스러운 손자들에게 한 대접씩 담아주고는 하신 겁니다. 예, 술찌김이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술찌김이? 원래 집에서 이 막걸리를 빚으면 그 용수라고 하는 이렇게 긴 바구니처럼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같은 걸로 그 술을 걸러내고 항아리 바닥에는 이렇게 식혜 위에 떠다니는 그 밥풀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거를 술찌김이, 술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술밥에 설탕을 한 숟갈씩 풀어서 얼큰하고 달달한 그 맛에 취하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먹었던 술밥. 간식거리가 귀하던 그 시절 저희 할머니는 이쁜 손주들을 위해서 뭐라도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였죠. 며칠 동안 형과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께서 제조하신 달달한 술밥을 먹고는 얼큰하게 취해 잠이 들고는 했는데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어머니께서는 꽤 놀라고 당황해 하셨지만 그때쯤엔 더 이상 먹을 술밥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찌감치 막걸리에 맛들이며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친 저는 세 번째 음주에서 이른바 떡실신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학로 인근 판문점이라는 학사주점이었는데요. 18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인근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생 형이었던 형 친구들이 저에게 술을 권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문무대 입소라는 교련 수업 학부 과정을 마치고 나온 대학생이었던 형 친구들. 지금 생각해보면 문무대 입소 과정은 3박 4일 병영 체험에 지나지 않았건만 그곳에 다녀온 학생들은 마치 월남전이라도 갔다 온 듯 잔뜩 고무되어 환영식을 해주는 학우들과 성대한 술판을 벌이는 게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야, 한 잔 마셔. 응? 술은 어른 앞에서 배우는 거야. 밥이나 먹고 가라고 소매를 잡아 끌고 들어간 학사주점. 생전 처음 가보는 그곳은 퀴퀴한 술 냄새와 함께 무슨 제사 음식 같은 냄새가 풍겨오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방 한 구석에 앉아 모듬전이라는 부침개 종류 등과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고는 슬며시 일어나려는 저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는 형 친구. 아니요, 저는 됐어요. 저 다음 주에 시험이라 집에 가야 돼요. 야, 우리는 내일부터 시험이야.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지. 마셔. 술은 어른 앞에서 배우는 거야. 한 잔만 마셔봐. 발 떨어진다. 안 마셔? 결국 반 협박에 어르고 달래는 형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처음 마셔본 동동주는 뜻밖에도 이 달달한 게 입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먹는 파전과 도토리묵이 맛을 더하는 것 같았죠. 와, 우리 동생 잘 마시네. 자자, 한 잔 더 해. 예? 이거 안 되는데. 영거푸 따라주는 동동주를 주는 대로 받아 먹다 보니 어느 순간 천장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 친구들의 부축에 의지하며 술집 문 앞을 나서는데 갑자기 땅바닥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의 얼굴을 그대로 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신이 빠지도록 혼찌검이 난데다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고 니글거리는 속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술이라는 종류는 아예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전화위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나 곤드레 만드레와 얽힌 사연은 음주의 사연이었군요. 여기 지금 끝부분에 이 땅바닥이 벌떡 일어나서 얼굴 때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술이 많이 취하면 계단 내려갈 때 계단이 쭉 펴진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눈 주변에 까지고 아침에 이렇게 온 친구들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퉁이 도는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쾅 부딪혔다고 거의 공통되게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모퉁이 돌면서 눈 부딪히는 사람이 왜 그다지도 많은 겁니까? 사실은 이게 제 경험담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음악과 추억을 나누는 시간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 엘비스 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달콤한 꿀밤 되세요.
그림자로 영원히 사랑해.